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봐도 여성은 남성과 다른 교육을 받아왔으며 그것은 성역할 구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크게는 성차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에 와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낮았을 뿐더러 교육에서도 소외받는 존재였습니다. 1885년 한국에 온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은 1886년에 여학생 한 명을 데리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불평등을 감수해온 여성이 근대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동을 지키고 있는 이화학당의 역사, 이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대표적인 여자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죠.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체인 이화여학당도 명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이화학당을 만든 분은 메리 스크랜턴과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모자 선교사입니다. 오늘날도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제학부 이름이 스크랜턴 국제대학이라고 쓰는데요. 그 스크랜턴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1885년도에 아까 아펜젤러 목사가 스크랜턴 모자 선교사가 살던 집 한 켠을 빌려가지고 배제 학당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렵에 윌리엄 스크랜턴, 그 다음에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도 고대하던 학생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최초의 근대식 여자 학교를 열게 됩니다. 메리 스크랜턴이 처음으로 맞은 학생은 김시성을 가졌다고 하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정부 고관의 첩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학생을 맞아가지고 가르치게 된 것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체인 이화여자학당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 스크랜턴 모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데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역할이 지냈는데요. 이수정은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일본에 여성 교육기관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한국에도 이런 여성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조선의 여성 교육을 담당할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회 해외 여성교회에서 조선을 담당할 선교사로 파견한 사람이 메리 스크랜턴이고요.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의사였는데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 그리고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까지 세 사람이 조선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1885년도에 조선 도착해가지고 고종의 친구이자 주치였던 알렌을 도와가지고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활동하면서도 교육을 위해서 파견됐기 때문에 학생을 고대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조선시대의 규중이라고 하죠. 양반가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파란 눈의 외국인들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하길래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다, 막 그런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사람들에겐 경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히 사대부 가문에서 자기의 자녀나 조카들을 갖다가 학생으로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층민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었고 딸의 노동력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고대하던 학생을 맞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김씨 부인이라고요. 당시 조선정부 고관의 첩이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약 3개월 만에 병으로 죽고 말아가지고 첫 학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이 당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서양인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을 납치한다든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어머니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스크랜턴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딸을 맡아 기르며 공부시키겠지만 부모의 허락 없이는 미국은 물론 조선 안에서도 심리도 데리고 나가지 않기로 서약하겠습니다. 즉 당시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첫 근대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틀은 갖춰갔고요. 1885년부터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1886년도에는 지금 정동에 이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근에 큰 한옥을 지어가지고 학교를 개교하게 됐습니다. 이화가 지금 백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백꽃의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정동 일대에 백꽃밭이 있었고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고 해가지고 이화라는 명칭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조선 왕실의 꽃이 백꽃 이화였기 때문에 이화학당이란 명칭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886년도에 이제 교사를, 그러니까 학교 건물을 만들고 나서 약 200평 규모의 기와집이 완공되었고요. 당시 아펜젤러는 정동, 그러니까 중에서도 한성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스크랜턴 같은 경우는 이화학당에서 한국화에 방점을 찍었고요. 한국인을 더 나은 한국인을 만들겠다는 교육 목표를 삼고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긍지를 가지게 하려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듬해인 1887년도에 고종이 직접 이화학당이라는 편액을 내렸습니다. 근데 국왕이 편액을 내렸다는 것은 정부가 이 학교를 공인한다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학교에 학생을 보내기를 꺼렸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학생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화학당의 학생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00년도에 들어서는 학당 건물을 신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는 학제도 개편돼가지고요. 1904년 대한제국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4년대 중등과를 설치하였고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등과 수업연은 4년이었고요. 입학 정원은 80명, 입학 연령은 14세부터 22세까지였습니다. 1904년도부터 학식 교육 과정을 반포해가지고 교과목을 확정했었는데요. 한국어, 한문, 산수, 역사, 지리, 성경, 그리고 영어, 그리고 그림, 그러니까 미술 과목, 그 다음에 위생, 음악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4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1908년도에 제1회 졸업생이 거행되었고요. 그해 가을에 4년제 초등과와 4년제 고등과까지 설치하게 돼가지고 초, 중, 고등 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여성종합교육기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반포한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이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당시 연희전문학교 등과 더불어 1925년도에 이화여자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고요. 이로써 조선시대를 거쳐 식민지 유일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 이름을 떨치게 됐습니다. 이화학당은 많은 여성 저명 인사를 많이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역대 영부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중에서 식민지 시대 때 유명한 졸업생은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은 유관순 열사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유관순 열사의 스승인 김난사도 이화여학당이 배출한 대표적인 졸업생입니다. 김난사라는 분은 하란사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김난사는 원래 1872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 하상기라고 인천 세관에서 근무하던 고위 관리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상기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첫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재혼이었고요. 하상기와 결혼하게 되면서 김난사는 한성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한문과 유교를 배웠다고 하는데 결혼할 김난사 같은 경우는 근대 학문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1894년도에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당시 프라이 교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한동안 유지됐는데 지금 폐지됐지만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칙 중에 하나가 금혼 교칙이거든요. 즉 결혼한 여성은 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학 중에도 결혼하게 되면 학교를 떠나야 된다는 금혼 규칙이 그때부터 확립되어 있었는데 김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부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 교장이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 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은 유복한 가정의 부인이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린 학생들과 같이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입학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김난사가 이렇게 합니다. 김난사는 당시 저녁 무렵에 하인을 대동하고 등불을 들고 오겠는데요. 하인이 들고 있던 등불을 끄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이 밤중에 등불처럼 깜깜합니다. 저에게 빛을 찾으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배우고 알아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당시 프라이 교장을 간곡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 교장은
금원 규칙을 깨고 입학을 허가했는데요. 한 가지 조건은 원래 무료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떠나서 김난사에게는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난사 같은 경우는 20대가 넘어 만학도이자 유일한 기혼 학생으로서 10대 어린 학생들과 영어와 신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김난사는 이화학당에 입학한 뒤에 기독교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란사를 음차 표기해가지고 낸시라는 영어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도에 김난사는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 당시 김홍집 내각, 친일 내각으로도 많이 불렸죠. 김홍집 내각이 파견한 대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 일원으로 일본에 1년 동안 수학을 하게 됩니다. 게이오 기즈쿠 대학, 일본의 지금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이 양대 사립학교로 유명하잖아요. 그 전신인 게이오 기즈쿠 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유학하서 견문을 넓히고 난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유학을 떠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김난사는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당시 서재필을 강연했습니다. 주제가 미국의 남녀 평등한 활동이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자라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주제였다고 합니다. 이런데 감명받은 김난사는 미국 유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897년도에 남편 하상기와 더불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남편 성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결혼한 여성은요. 그래서 입국 신고서에 낸시 하라고 영문 이름으로 표기했겠는데, 그래서 낸시 하가 잘못 알려져도 하란사, 원래 김난사인데 하란사로 잘못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김난사와 하상기 부부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가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동부에 도착하게 돼가지고요. 수도 워싱턴에서 여성 전도사 강습학교와 하워드 대학이라고 흑인을 위해서 세운 최초의 학교가 하워드 대학인데, 흑인과 유색 인종이 많이 공부하던 하워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그리고 소규모 인문 교양 중심 학교를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잖아요. 그 중 하나인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에 입학하여 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졸업하여 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 유학하여 정규대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김난사는 기록되었습니다. 김난사는 귀국하고 난 뒤에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문회라는 학생회가 있는데, 당시 학당에 한문교사라는 이성회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성회가 주도로 이문회라는 학생자치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김난사는 이문회 지도교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문회에서 열심히 신학문을 배우고 조선 독립정신을 고취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1906년도에 이화학당에 입학했고 김난사의 권유로 이문회에 가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김난사는 유관순 열사에게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되는데, 그 스승의 말을 실현해가지고 1919년도 3.1운동에서 유관순 열사는 주동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듬해인 1920년도에 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난사 같은 경우는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을 지금 정동 제1감리교회에 설치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1916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감리회 선교연합회에 참석하게 된 김난사는 2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미국 전역을 돌면서 동포들 단결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자금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김난사는 성금을 모아가지고 1918년도에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 제1감리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오르간은 지하 송풍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미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을 찍어내는 아지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던 김난사는 1919년도에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베이징에서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919년도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도 1920년도에 순국하게 돼서 스승과 제자가 한 해를 시차를 두고 나란히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화학당이었지만 끝에는 나라와 여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여성들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교육의 힘은 학교나 제도보다는 교육을 통해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그들이 밝힌 새로운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교육의 배움터 정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